진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차 겁나 큽니다. 차선 하나를 꽉 잡아먹을 정도로 플래그십 SUV예요. 네오른 컨셉트카와 비슷하게 GV90의 이 코치도 모델이 나옵니다. 정말 모든 편의 기능이 다 들어가는 4인승 모델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파TV 한승훈입니다. 이것도 역대급 차예요. GV90, 우리가 그때 보여드렸던 GV90과는 또 다른 차입니다. 아마 이 위장막이나 신차에 대한 정보는 가장 많이 알려드리고 가장 많이 영상이 내려가고 다른 이야기들도 한 적도 있는데, 이 GV90 이야기할 때 저희가 영상을 한 3번 정도 내린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이게 정확성이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몇 개는 이럴 것 같다라고 찝었는데 그게 또 때마침 맞은 거야. 그래서 영상이 내려갔습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해서 영상이 내려갔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VIP 모델 코치도어로 나온다. 코치도어 뭐죠? 롤스로이스 보면 앞에 문은 그냥 일반적으로 열리는데 뒤에 문이 이렇게 반대로 열리잖아요. 근데 이 GV90이 두 가지 모델로 나온다고 이야기했었죠. 하나는 일반 모델, 또 하나는 코치도어 모델로 해가지고 출시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됐었던 컨셉트카 뭐가 있어요? 네오른 컨셉트카 보면은 문이 코치도어로 열려요. 그냥 컨셉트카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치도어로 나온 거다 생각할 수 있지만, 항상 이야기하죠. 제네시스는 컨셉트카를 그냥 일반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다 양산을 생각을 하고 미리 맛보기로 내놓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오른 컨셉트카와 비슷하게 GV90의 이 코치도어 모델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차는 그냥 일반적인 GV90이 아니에요. 바로 GV90 럭셔리 끝판왕, 국산차에서 가장 비싼 모델로 이름을 올릴 예정인 GV90 코치도어 모델입니다. 이거 진짜 이야기할 게 정말 많아요. 일단은 이 차를 제보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영상을 찍고 있는 우리 문찬이한테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지금 보면 12시 56분이죠. 6월 4일입니다. 문찬이 생일이에요. 생일인데 나와서 촬영을 도와주고 있어가지고 우리 문찬이한테 댓글로 고생했다고 한마디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또 제가 너무 나쁜 사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생일빵으로 제가 죽빵 한번 날려가지고 선물을 제가 이렇게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GV90 제보해주신 우리 구독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장막이 생각보다 따끈따끈하게 많이 돌아다녀요. 포토 풀체인지도 야 ST1 나오고 포토 풀체인지 안 나온다라고 다들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포토 풀체인지 나온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거 돌아다닙니다. 그처럼 뭔가 위장막이 덮여있는데 이게 뭐지? 뭔가 하는 것들이 있으면 제보 주십시오. 블루스카이 H2 인스타 이거나 블루스카이 H2 네이버 여기로 주시면 언제든지 달려갈게요. 그 그랜저 영상 보니까 댓글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잘 찾느냐라고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구독자분들이 제보해 주시는 것도 있고요. 세워져 있는 데를 찾으면 거기를 제가 저장을 해 놓습니다. 순회 공연을 돌아요. 이렇게 약간 이제 차 여러 대 가지고 야 한번 돌아보자 해서 있으면 이제 바로 촬영을 하는 건데, 이렇게 새벽이든 어디든 달려와요. 그리고 바로 촬영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죠. 타설이 좀 길었는데 이 위장막 보시면 제보 많이 부탁드리고, GV90 코치도어 모델 과연 뭐가 다른지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진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차 겁나 큽니다. 보시면 어때요? 차선 하나를 꽉 잡아먹을 정도로 플래그십 SUV예요. GLS X7이랑 경쟁하는 대형 SUV. 저는 오히려 GLS 마이바흐와 경쟁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첫 번째로 다른 게 뭐냐? 지금 문 손잡이가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요거는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일반 모델을 씌워놨을 때를 대비해서 그냥 붙여놓은 거지, 실제로 손잡이는 여기 있어요. 보시면 G90에 들어가 있었던 오토 플러시 도어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재미난 게 지금 여기 그 비필러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오토 플러시 도어가 들어가면 여기 그냥 끊겨져 있어요. 당기는 것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이 손잡이가 여기 끝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손잡이 이렇게 당기는 거 있고 이렇게 크롬 몰딩으로 이렇게 쭉 연결을 해놔서 손잡이가 하나처럼 보이게. 롤스로이스 컬리넌 보면은 손잡이가 이렇게 크롬 몰딩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 GV90 역시도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네오른 컨셉트카랑 마찬가지로 크롬 몰딩이 정말 많이 들어갑니다. B필러, 요 A 필러까지 쭉 이어져 있는 요 몰딩들, 이쪽 사이드, 하단까지 크롬 몰딩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햇빛에 딱 비치면 그냥 눈에 그냥 반사돼가지고 뭐야 이거! 이런 느낌 들 정도로 크롬 몰딩이 많이 들어가고요. 2열의 유리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쭉 연결되어 있는 유리의 크기만 봐도 이 실내가 얼마나 넓을지, 얼마나 클지 대충 예상이 되지 않아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S클래스도 일반 그냥 580, 500, 450은 2열 유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끊어집니다. 근데
580 마이바흐, 뭐 680 이렇게 마이바흐 모델은 이 B필러까지 해가지고 요 2열 유리가 쭉 길게 이어져요. S클래스도 로고만 바꿔가지고 하는 그 마이바흐와 찐 마이바흐를 구분하려면 2열 유리를 보면은 이게 찐 마이바흐는 이게 길어요. 그리고 일반 S클래스는 이게 이렇게 좀 짧거든요. 그처럼 이 2열 유리의 크기만 봐도 이 공간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알 수 있는데, 일단은 이 GV90의 2열은 파티션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팔걸이, TV 뭐 이렇게 해서 냉장고 비슷한 것처럼 해가지고 정말 모든 편의 기능이 다 들어가는 4인승 모델까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마이바흐나 X7이나 이런 모델들도 이렇게 4인승 모델 나오잖아요. 이 GV90은 솔직한 얘기로 어차피 살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차예요. 일단은 이제 가격이 제일 중요하겠죠. GV90이 얼마에 나올 거야?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국내에서는 가장 비싼 차로 나올 건데, 이 GV90이 처음 개발했었던 시기만 해도 전기차가 되게 붐업되고 막 아이오닉 5, 뭐 EV6 막 인기 많고 막 엄청 잘 팔리고 뭔가 다 같이 전기차로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시점에 이 GV90이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 플랫폼도 eGMP 플랫폼이 아니에요. 차세대 플랫폼이죠. 고급화 EM 플랫폼을 사용해가지고 야, 우리는 이제 다른 첫 번째 시작 제네시스의 이 럭셔리 끝판왕 GV90을 내놓은 건데, 지금 요즘 전기차 시장이 좀 뜨겁지는 않죠. 물론 이게 또 언제 바뀔지는 몰라요. 결국에는 트리거가 있어가지고 빵 하면서 뭐 전기차가 다시 이제 불이 붙으면 GV90에 대한 관심이 또 확 뜨거워지겠지만, 이 GV90의 영상을 저희가 촬영했을 때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뭔지 알아요? 내연기관 안 나오냐. 내연기관으로 나왔으면 조금 더 뭔가 또 관심을 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3.5라든지 2.5 하이브리드로 나왔으면, 그랬으면 진짜로 뭐 인기 엄청 많았겠죠. 근데 플랫폼 자체도 EM 플랫폼이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다 보니까 전기차로만 나올 예정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지금 문짝 길이 보세요. 자, 문짝의 길이가 어때요? 일반적인 문짝이 한 요 정도 돼요. 요 정도인데 이 일반적인 문짝보다도 한 뼘이 더 길거든요. 이게 얘는 그냥 앞으로 이렇게 열리고 얘는 이게 반대로 이만큼 열려요. 그러면 옆에 있는 차와 기둥이 있으면 문짝이 길어가지고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문콕이라든지 이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롤스로이스나 BMW 7 시리즈도 이렇게 문 이제 자동으로 열리잖아요. GV90도 이 문이 물론 수동으로 열 수도 있지만 버튼으로 열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열릴 때 문 옆에 이제 뭐 기둥이라든지 차가 있으면 센서가 인식을 해서 다 안 열립니다. GV90 역시도 당연히 이렇게 멈추겠죠. 근데 진짜 이 문이 코치도로 열렸을 때 그 압도적인 웅장함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느낌일지. GV80도 굉장히 크잖아요. GV80을 그냥 쪼꼬미로 만드는 게 이 GV90입니다. 나중에 진짜 얘 출시하면 롤스로이스 컬리넌 갖고 비교해 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근데 진짜로 기대가 되기는 합니다. 왜 또 기대되냐? 이거 처음에 보자마자 뭐로 알았냐면 얘 지금 휠 사이즈가 24인치예요. 24인치. 뭔가 랜드로버의 레인지로버에 들어갈 만한 휠이에요. 24인치, 국산차 중에 24인치가 들어간 게 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미쉐린의 E-프라이머시,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요. 타이어 사이즈가 28540-24야. 전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나중에 타이어 갈 때 진짜 피똥 싸겠다. 아니, 이 정도 사이즈면요, 웬만한 타이어 한 짝 가격이 80만 원 돈 할 거거든요. 그럼 4짝 다 갈면은 한 200~300만 원 나가는데, 야, 이거 24인치 괜찮을까 생각이 좀 들면서도 확실히 휠이 24인치 꽉 찬 게 들어가니까 그냥 이 차의 존재감이 어때요? 다르죠. 소위 말하는 빤이 이만합니다. 이거 24인치 들어가니까 옆에 그냥 테슬라고 뭐고 그냥 이 휠 차이 봐봐요. 그냥 완전 그냥 애기잖아. 이만합니다. 휠 디자인도 이 스포크가 이제 굵직굵직한 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되게 잘 어울려요. 딱 덩치에 맞게. 브레이크 캘리퍼 케이스 커버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4인치 휠 코치도어, 요거는 아마 세트로 좀 묶여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4인승 모델이 나온다면은 3열의 공간은 따로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GV80도 보면 6인승, 7인승, 4인승, 5인승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GV90 역시도 4인승 모델 해가지고 VIP, 그 다음에 뭐 6인승 모델, 7인승 모델, 뭐 5인승 모델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반 모델과 코치도어인 럭셔리 모델을 좀 구분해 놓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저도 긴가민가 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이 코치도어 모델이 일반 모델과 달리 롱바디 모델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봤을 때는 롱바디 모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차 사이즈의 크기가 조금 더 커 보이긴 하지만 이거는 진짜 그냥 감이니까 전체적인 윤곽이 안 나오기 위해서 여기 지금 여기는 스펀지 같은 거 이렇게 끼워놓고 좀 더 부풀려 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라인이 안 보이긴 하지만 그냥 일반 모델과 크기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물론 차이점은 또 여기서 또 있어요. 뭐냐면 테일램프가 지금 이게 보면 두 줄로 해가지고 테일램프가 이렇게 일자로 쭉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 네오른 컨셉트카 보면은 테일램프도 이렇게 두 줄 해가지고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GV90의 실물도 면발광처럼 이 테일램프의 밝기가 쭉 이어지면서 쫙 지금 이렇게 두 줄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앞에처럼 이렇게 Y자로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전 개인적으로 봤을 땐 Y자는 아니고 L자로 이렇게 쭉 두 줄로 이어질 것 같네요. 뒷범퍼 형상도 되게 큽니다. 선들 자체가 굵직굵직해요. 그리고 그때는 이야기 안 했었던 실내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한번 해볼까요? 지금 다 덮어놨어요. 심지어 지금 2열 시트도 덮어놨거든요. 물론 2열 시트 덮어놓은 이유는 4인승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기는 하는데 이거 상상입니다. 상상이니까 또 너무 또 믿으시면 안 돼요. 정보를 얘기할 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진짜 찐으로 맞는 정보 이야기 해가지고 영상이 내려간다든지, 또 한 가지는 분명히 나는 이렇게 나올 거라고 알고 있었는데 계획이 이제 바뀌어서 내가 이렇게 알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틀린 경우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약간 애매하게 좀 일부러 틀려야 조사가 진짜 안 들어오지, 진짜로 너무 다 이렇게 맞는 얘기하면은 큰일 납니다. 자, 어찌됐든 실내, 이 GV90 제 생각이에요. 걸러 들으실 필요도 있어요, 뇌피셜. 자, 일단 첫 번째, GV90 계기판이 없어요. 이게 뭔 소릴까요? 네오른 컨셉트카 보면 어떻죠? 클러스터가 없어요, 디지털 클러스터가. 그리고 중간에 커다랗게 디스플레이가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디스플레이 밑으로 버튼들이 몇 가지 있죠. 그거 디자인 그대로 GV90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번에 현대가 새로 나온 플레이OS OS 있죠? 그거 제네시스 버전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가 우리가 기존에 이제 12.3인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요만큼 큰 거, 그 테슬라가 들어가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 13대 9 비율인가? 요만한 거 큰 거, 그거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클러스터가 없지 않을까. 실내가 엄청 큰데 심플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시트 무늬 패턴 봐도 완전히 보이죠? 물론 이렇게 가려놔서 잘 안 보일 것 같기는 한데, 네오른 컨셉트카 보면 이렇게 네모네모 해가지고 여기 지금 그 헤드레스트 밑에도 이렇게 튀어나오게 있었던 거 있잖아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실내에 보면은 컵홀더도 되게 달라요. 원래 기존 컵홀더는 이게 좀 이렇게 붙어 있거나 약간 수납 공간처럼 사용하는데 GV90 실내 자체가 워낙 넓기 때문에 컵홀더도 좀 고급스럽게 분리해 놨죠. 그 다음에 이 중간에는 수납 공간으로 따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크게 들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일반적인 어라운드 카메라면 이렇게 해가지고 볼록하게 튀어나와서 진짜 뭔가 종지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되게 슬림하게 들어가 있죠. 이런 것처럼 이 GV90은 엄청난 크기의 차인데 이런 깨알 같은 디테일이나 실내들의 포인트는 되게 심플하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수 글러브 박스도 뭔가 전동으로 이렇게 여는 게 아니라 버튼을 툭 열리는 그 고급스러운 거, 그거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그 다음에 실내 센터 이 콘솔이나 요 공간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 사용이기 때문에 실내 공간이 미친듯이 압도적으로 엄청나게 큽니다. 운전석도 그렇고, 운전석에 뭔가 냉장고도 하나 들어가지 않을까. 조석에 중간 사이버가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전면부도 보면은 전면부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거는 없어요. 그 기존과 비슷하게 두 줄로 해가지고 네오른 컨셉트카에서 봤었던 요렇게 V자로 들어가는 라인 그대로 들어갑니다. 엄청 차가 크죠? 이 큰 차의 라디에이터 그릴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민무늬로 되어 있으면, 아까 제가 테일램프 때도 선 굵다 그랬죠? 여기도 이만한 선이 두 줄로 이렇게 V자 형태로 들어가니까 앞에서 봐도 뒤에서 봐도 이 두 줄의 굵은 선은 이 GV90을 상징하는 선으로 보이는 거죠. 그냥 압도적으로 존재감이 다른 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 사람이면 신청만 해도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다고요? 약정이 끝난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가만히 두면 한 푼도 못 받고 손해지만 전화 한 통이면 최대 128만 원이 지원 가능해요. 인터넷 TV 최대 48만 원, 정수기 최대 30만 원, 휴대폰 전원지원금 최대 50만 원을 설치 당일 기준으로 바로 줍니다. 약정이 끝나는 3년마다 갈아타면서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죠. 나라에서 정한 지원금 당연히 챙겨야 되죠. 신용카드도 현금 캐시백을 최대 2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고요. 카드값도 많이 나오는데 이왕 쓸 거 현금 받고 쓰면 더 좋잖아요. 신청은 아정당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끝나니까 되게 간편하고요. 아정당은 전국 가입자 수로도 1등이고요. 가입수당이 가장 많아서 다른 데보다 혜택이 적으면 차액의 120%까지 보장을 해주고 365일 24시간 무료 상담도 다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홈서비스 전문기업 아정당은 이사, 청소로도 유명하죠. 이사 당일날 만약에 내 불만족해, 그러면 전액 환불을 해주는 보장이사도 가능하죠. 인터넷 정수기, 휴대폰, 이사, 청소, 카드까지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자, 오늘 이 국내 최초로 이렇게 자세하게 이 코치도 모델 설명해 주는 거는 우리가 처음이 아니까. 왜냐면 지나가는 거나 이런 거는 뭐 힐러TV나 뭐 쇼카님들 뭐 다른, 그리고 또 이제 유장막 촬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좀 촬영했는데, 저희가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코치도어 들어간 모델은 처음 찍거든요. 근데 야, 코치도어와 24인치 휠,
4인승 시트, 계기판이 없고 이만한 디스플레이 들어간 것만 보면은 완전히 다른 모델이 아닐까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외관의 차이도 좀 줄 것 같아요. 크롬 몰딩을 좀 더 고급스럽게 준다든지 범퍼의 형상에 좀 차별화를 둬서 이 럭셔리 모델과 뭐 일반 모델에 좀 구분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그 다음에 가끔 이렇게 위장 사진 보내주시는 게 있거든요. 우파님 이렇게 큰 사이즈의 SUV가 하나 지금 있는데 이거 소렌토 풀체인지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텔룰라이드 풀체인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그거 이제 완성형 이제 돌아다니는데 아마 올 연말이나 좀 빠르면은 또 한 뭐 9월, 10월? 에 이제 공개될 차니까 그 위장막이고 다른 위장막도 찾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위장막이 보이면 언제든지 블루스카이 H2 인스타나 네이버로 연락 주시면 제가 새벽이든 밤이든 달려가서 촬영할 테니까 많은 제보 부탁드리고요. 이 차량을 또 제보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우리 생일인데 우리 문찬이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나와줘서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